네, 지금부터는 계속 이어지는 쿠팡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현성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은 원래 뭐 자주 아시던 분들 사이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예, 그때부터 알게 있었고 네. 제가 광주에 경제 일자리 재단 대표를 할 때 네네. 의원님 그때 그 배달의 민족 건으로 네. 토론에 불러주셔서 또 예. 패널로 참석해서 예. 지역의 상황을 전달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뭐 우리 의원님은 워낙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민생 전문 변호사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민생이 지금 엉망이 네, 됐어요. 엉망이 엉망이 됐어요. 됐고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해결하시려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네. 진도가 팍팍 생각보다 안 나갑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쿠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인정보 유출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해결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뭐 정부에서는 뭐 공정위 중심으로 해서 뭐 조사한다고 했지만 즉각 시행은 안 되는 것 같고 영업 정지한다 그랬는데 뭐 한다 소식은만 있고 국회에서 청문회 했지만 김범석 오지도 않았고 뭐 한국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국인 그 사장이 와가지고 급하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예, 청문회 앞두고 참 기분이 많이 나빠요. 예, 그걸 뭐 염두에 둔 교체 아닌가 네.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종의 꼼수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 쿠팡 그 정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처음에 쿠팡이 네. 그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라는 표현도 안 했어요. 이제 노출됐다.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예. 여기서도 이제 쿠팡의 기업 문화 이제 버티기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한 3,300만 개가 이제 유출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보위 차원에서 이제 네.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한 이제 조사 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제 터졌습니다만 쿠팡이 워낙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노동 그 문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택배 기사들 과로사 문제도 네. 있고 또 택배 기사만 과로사란 게 아니라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이제 또 과로사들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쿠팡 이츠라 그래가지고 배달앱 시장에서 이제 뭐 9.8%의 과도한 수수료, 배달비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거, 뭐 네. 이제 이런 행위들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쿠팡의 문제를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다 다루자. 예. 왜 이렇게 쿠팡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누적되고 그러다 또 새로운 거 터지고 또 새로운 거 터지고 근데 기존의 것들은 또 해결됐냐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문제를 좀 쿠팡에 대해서 다뤄보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에 그 지난주 방송을 보시다가 쿠팡 그 배송 기사님께서 의견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영업 정지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 쿠팡 영업 정지와 관련해서 쿠팡 이커머셜 상공인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큰 손해는 없습니다. 상공인들은 어차피 네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이마켓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손실이 없지는 않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손실은 실제 이제 본인과 같은 배송 기사들에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CLS 운영 방식이 아주 문제가 많다. 일하는 사람들 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함은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느 분이라고 특정은 못하는데 애청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관련된 보도를 보시다가 저희들에게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실제 이 뭐 탈팡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해보니까요. 그 처음에 비밀번호를 입력 딱 치고 엔터를 눌렀는데 10회 오류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나? 겁먹고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고 하다가 그냥 무시하고 쭉쭉 가면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무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맞아요.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쿠팡이 소비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단계 밟아가지고 가는데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한 자극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쿠팡의 태도가 보여준 게 국민들 정서를 엄청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해도 어쩔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락인됐다. 네. 이제 쉽게 이제 쿠팡 없이 못 커머스적 살아. 표현으로 하면 네. 락인됐다. 그래서 뭐 그 와우 멤버십에 락인되고 그다음에 쿠팡이 얘기한 쿠팡 플레이에 락인되고 맞아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우리 없이는 못 산다. 못 쿠팡의 감옥에 갇혀 있다. 네. 뭐 이런 태도를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예.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도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다. 예. 그래서 바쁘다. 음흠. 그러면서 이제 안 온 거잖아요. 네네. 엄청난 이 사건에서 그리고 그 청문회를 앞두고 갑자기 외국인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 분을 그러니까. 청문회에 보내갖고 뭐 통역하고 뭐 통역도 조금 또 오류가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국민들 정서를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배달의 민족도 맞습니다. 일종의 김봉진이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을 때와 네. 독일에 이렇게 팔려서 네. 배달은 민족이다, 뭐 배신의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될 때와는 너무 다른 거죠. 네. 한국적 정서를 이해를 못한 것이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아까 뭐 기사님 말씀이 너무 고마운 게 네. 지금 정부가 자꾸 이제 일종의 이걸로 인해서 뭐 대란이 날 수 있다. 뭐 택배가 어쩌고 네. 소비자 이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아하. 예, 과거에 어찌됐든 통신사들의 경우도 있고 네. 영업정지가 없는 경우도 아니고 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심각한 뭐 피싱에 대한 미래에 네. 뭐 이런 것들을 남겨놨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보정하려고 하는 노력 없는 쿠팡을 이대로 둔다라는 건 네.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영업정지가 왜 무섭냐. 이게 통신사하고 좀 다른 환경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노력하시려다가 지금도 안 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티몬과 IMF 사태의 원인은 네. 저는 정산 주기에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커머스들이 유통업이냐 네. 금융업이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돈을 쓰는 네. 소비자들이 쓰는 그 시점과 네네. 이 돈이 생산자인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에 가는 이 주기가 네. 한 2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길게 이거 조정 그렇죠.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러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어요? 아니 네이버나 이런 데는 되게 짧아요. 어. 정산 주기가. 네네. 근데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예. 위메프나 티몬이 티몬. 갑자기 정산 주기를 원래 한 30일 뭐 이러다가 예. 60일로 늘려요. 그 사건이 나기 전에.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딴 데 쓰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데 막아야 될 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나왔지만 그 전에 망하기 전에 쿠폰을 엄청 뿌립니다. 쿠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10,000원짜리인데 네. 8,000원에 살 수 있게 어. 뭐 20% 할인 쿠폰, 네. 10% 할인 쿠폰 이런 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팀F가 아니라 이제 쿠팡. 예를 들면 아, 오늘은 쿠팡. 그런데 쿠팡 이제 이 얘기하니까. 사건에서 보면 네. 이 정산 주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정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계산으로만 보면 쿠팡이 실제로 월 매출이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 월 매출이 한 4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 이익이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를 본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한테 줘야 될 돈이 네. 한 3조 정도, 3조 2천억 정도 돼요. 아 돈이 물려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2달이니까 6조 4천억 정도가 예. 일종의 예. 이제 이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그럼 지- 영업 정지가 되면 예. 그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티몬이나 이 소위 얘기한 팀F 사태 때처럼 쿠팡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뭐 거예요. 그렇진 않고 약간 좀 이제 좀 다른 달라요? 점에서 이제 네. 쿠팡은 이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이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소비자들도 이거 이용하고 다른 데로 가기 네.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오픈마켓 시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체를 놓고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이 이제 네. 가격 검색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는 비교. 뭐 무슨 PC라든가 뭐 네. 가구라든가 예. 이런 이제 그럼. 비교 검색 시장은 네이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바로 뭐 지하철로 출퇴근하다가 이제 전화로 걸어가지고 예. 바로 물건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어. 새벽 배송을 받는 소위 이제 신선식품, 생활용품 네. 이런 데들은 이제 모바일 이제 쇼핑 시장은 쿠팡이 이제 점유율이 한 70%가 넘을 정도로 이제 압도적 지위를 이제 갖추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용품, 신선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다크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탈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맞아요. 거에 대해서는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쉽게 만들어 온다 그러더라도 네. 소비자들이 쉽게 이탈을 이제 못하는 그게 이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은 여러 양면 다면 시장인데 네. 또 소상공인 쪽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신선식품이나 이제 그런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를 파는 그쪽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쿠팡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업 정지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독과점적인 그러니까요. 현상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 정지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지만 이제 영업 정지를 그렇게 쉽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어쨌든 독과점 문제 이런 걸 뭐 해결을 해서 어떤 경쟁 체제가 되고 영업 정지를 하더라도 다른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쪽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좀 쉽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징금 처분에 좀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징금의 경우에 지금 뭐 그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한다는데 매출의 뭐 10% 얘기도 나오고 뭐 3%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쿠팡 사실은 이게 쿠팡한테 아파야 되거든요. 그쵸. 예, 쿠팡에게 네. 정말 아픈 제재가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아픈 거는 오늘 뭐 많은 언론 그 신문들이 일면 머릿 기사로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주 소송이 진행되는 거 뭐 그런 정도 아니냐.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별로 아프지 않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아플 것이고 한국에서 있는 어떠한 제재들에 대해서는 쿠팡이 별로 아파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쿠팡의 있습니다. 주주들이 이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적 해야 될 어떤 한국의 조치 중에 제일 무섭게 해야 될 것은 네. 결국은 쿠팡의 주주가 뭐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부터 해서 이제 여러 모건 스턴리 뭐 이런 미국계 기업들도 있고 일본계 기업들도 있는데 이 이사회가 좀 나서는 거예요. 사실 이사회가 네. 아 이거 큰일 났다. 김범석으로는 안 되겠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동안 강효승 대표는 법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법률적 대응을 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였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뭐 이 쿠팡이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네. 뭐 수백억을 쓰고 예. 했었고 그다음에 박대준 대표는 대관 업무 출신이잖아요. 네, 네. 결국은 대관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고 이번에 어찌됐든 외국인 이분은 재정과 회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제 느낌은 뭐냐면 네. 플랜 B가 가동됐다 이미. 쿠팡 안에서. 그래서 이미 이 대표가 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쿠팡이 국내의 기업들과 하겠다고 하는 마케팅을 거의 많이 취소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좀 모으자.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한 달만 해도 3조 정도가 필요해요. 그냥 날 것으로 보면. 네. 왜냐면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데 3조를 나가야 되거든요. 나갈 돈이 있는 거거든요.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제일 아픈 거죠.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플랫폼 같은 데서 독과점이 만들어질 때 그걸 방치했던 거에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뭐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도 쿠팡을 뭐 혁신기업 그러면서 엄청 키워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특색이 독과점화되는 거거든요. 네. 1등과 2등의 격차도 엄청 예. 크고 네. 1등이 거의 시장의 뭐 60% 70%를 다 장악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도 만들고 네. 또 그게 아니래도 개별 거래에 있어서 이제 불공정이 지금처럼 이제 그 정산 주기를 뭐 바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다 정산을 해주는데 네. 45일, 60일씩 길게 한 것도 쿠팡이 제일 먼저 했거든요. 맞습니다. 티맵프가 뒤에 따라한 것이었고 그럼 이제 그런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예.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만들자고 그랬었는데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간만 끌다가 못 만들었고 윤석열 정부는 안 만들겠다고 예. 그랬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막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이제 못 만들고 또 시간이 지금 많이 와서
이제는 이제 예. 그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만큼 꼭 만들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부와 협의한 그런 예. 법안들을 지금 막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안 만들어 놓고 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독과점 기업이 막 그렇잖아요. 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영업 정지 시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 딱히 대책이 없는 대책도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진짜 뭐 심각하네요.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오랜 예.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 시간은 필요할 건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다 해야죠.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뭐 1조 원 과징금 물리고 예. 지금 이제 그 이코머셜 그러니까 그 쿠팡 본사에서 지금 이제 검색 순위 조작 같은 거에서 과징금 지금 1,600억 물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쿠팡 이츠 이건 또 예. 배달앱 시장에서 예. 음식 배달하는 그 배달앱 시장에서도 이제 그 가격을 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엄청 이제 비싸고 배달비까지 전가되니까 예. 그 배달 음식을 그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장 음식보다 그 더 배달 비싸요. 음식 쪽을 좀 가격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높이지 못하고 가격. 이제 그 쿠팡이 따르는 가격 정책을 따라라 따라야 그래서 되고. 이제 그걸 최대우라고 이렇게 네. 전문용어로 하는데요. 그거 위반으로도 지금 이제 과징금을 맞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쿠팡이 또 거기 가서 할 때는 공정에다가 소비자들이나 예.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피해를 보상해 줄 테니까 과징금을 때리지 말고 동의 의결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과징금을 때리지 않고 동의 의결로 이렇게 좀 동의 해놓은. 의결이 뭐예요, 어머님? 동의 의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해 주면은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그냥 해결하는 것인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민사로 합의네. 그러니까 예. 유보를 이제 해놓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공정위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과징금을 안 물리고 예. 지금 그냥 쿠팡이 그 피해 예. 소비자나 뭐 피해 중소상인들에게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뭐 봐주기로 한다, 과징금을 안 물기로 한다 이런 건 하긴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쪽에도 과징금을 물릴 게 있고, 그다음에 택배도 지금 이제 뭐 사회적 합의를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회적 합의를 2021년에 과로사 방지를 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 기사들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이렇게 내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 내주지 않고 있다라든가 예. 택배 기사들한테는 분류 작업을 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분류 작업까지 시키니까 일이 너무 과도해져 가지고 이제 뭐 과로사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 작업 같은 것들을 분리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과징금,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의 이행, 뭐 이런 것들을 이행해낸다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제재가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이제 미국처럼 이제 이렇게 집단 어떻게 보면 소송. 이제 악의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무모하게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무모하게 시간을 끈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미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제 못 하죠. 그렇게 해야 되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뭐 10배, 뭐 100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니까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렇죠. 버티기, 무모하게 시간 끌기 이제 그 영어의 이제 이 영문 그 영어로 따지면 레클리스라고 얘기하는 그 무모하게 시간 끌기 전략을 써서 미국식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제재하기 위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집단소송제도,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집단 소송 제도도 우리는 지금 주주밖에 없어서 이거 해봐야 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 소송 비용이 더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근 의원님께서 예. 그때 의원 전부터 이 문제는 되게 저는 제일 시민운동 하실 제일 때부터. 전문가다. 예. 이 문제에서 제일 전문가인데 예. 김남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지금 이런 TMF 사건이나 쿠팡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저는 아까 의원님 과징금 우리나라 과징금 중에 진짜 최대 과징금이 1,600억이었어요. 쿠팡에 매겨진 과징금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쿠팡한테 아팠냐라고 물으면 쿠팡은 그냥 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도 그거와 관련 부당하는 소송은 했는데 내긴 냈어요. 돈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완해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이런 과징금이든 뭔가 내는 비용이 낮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네, 벌금 그러니까- 내고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거죠 지금. 국회 나와서 하는 태도 보니까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관세 협정까지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이 완전히 그냥 그 소프트뱅크 이게 최대 주주거든요. 17% 정도 가지고 있는. 네. 이건 공시를 안 해요. 그리고 미국 그 주주만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비 그 미국은 로비법이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로비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언론에서 그걸 이제 쭉 봤더니 150억이나 쓰고. 봤더니 미국 정부한테 가갖고 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미국 회사다, 네. 부당하다, 압박하는 거죠 한국 정부를.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요런 하나 사건이 생기면 요란하게 얘기를 하다가 언론도 또 그러니까. 금방 다 잊어먹어요. 저도 그게 큰 그러면은 문제인데. 이제 또 이참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뭐 독과점규제법도 시작해서 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다 만들고 해서 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결하자. 대책을 하자. 집단소송법을 만들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만들자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해결을 이슈가. 안 하는 근데 이거를 이 관행을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사실 해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그걸 꼼꼼히 챙겨서 오늘 왜 이거 안 했어, 내일도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 사실 최근하기에는 대한민국 워낙 이슈가 많아서 많이 이제 말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국회는 이제 아무래도 예. 그 정쟁적 이슈를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네. 내란 이제 전담 재판부 뭐 이런 민생 거는 이제 최우선 관심을 아닙니까, 쭉 민생? 관심 그런 쪽으로 또 쫙 여론이 또 네. 분위기를 몰아가면 이제 뭐 그런 걸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그러고 이제 뭐 또 온라인 이게 플랫폼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밀리고 예. 근데 뭐 사실 집단소송법 다 후순위로 밀리고 그러면 안 될 입법이 것 어려운 같아요. 거죠. 김남금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선순위로 가도록 저희 취재 편의점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갤럽에 나온 여론조사에 좀 주의 이게 숫자를 보면 여전히 이제 탄탄한데 그 이유를 조금 보면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생과 경제로 왔어요. 과거에는 뭐 사법 리스크니 윤리니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네네네. 저는 그만큼 지금 현장에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민심이나 지역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들다. 맞아요. 그것을 네.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이걸 한 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 상당히 지금 현장은 되게 팍팍하다 이제 이미. 맞습니다. 예. 그 지금 6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쿠팡은 어떻게든 도저히 이런 기업은 안 되겠다. 이번에 확실히 혼내줘야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뭐 지금 연예인들이 탈팡 릴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의원님도 탈팡하셨죠? 뭐 저는 원래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3,370만이나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인구가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그러면 대안의 앱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 뭐 불공정 거래 또는 무슨 독과점의 문제 이게 비단 쿠팡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지난 금요일 대통령 말씀하신 생리대만 하더라도 이게 독과점 대한민국 독과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대로 저 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시끄러울 땐 되게 시끄러웠다가 또 그냥 자취를 감추고 이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면서 해결되는 건 없는데 그 김현성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쿠팡 없이는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는데 특히 아이 키우는 어린아이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또 사러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안의 공공 앱을 만들 거냐. 그 부분은 우리 김영선 평론가가 광주 부시장 하실 때 그리고 그 전에 이 좀 고민을 깊이 했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결국은 이걸 쿠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쿠팡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건 좀 하수인 것 같아요. 되게 낮은 수고. 예. 결국은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제 협력적인 그러니까 유효적 경쟁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네.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해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해서 600억이라는 이 공공의 그 프로모션을 해서 네. 지금 땡겨요라는 배달 앱과 땡겨요. 예, 땡겨요라는 배달 앱과 지금 경기도의 배달 특급 자체 모델 이것들이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예산을 제가 이제 그 지난번 토론회 때도 우리 김당균 의원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정부가 예산을 쓰는 방향을 이제 하다못해 정부는 네. 이런 방향에 있는 앱이나 프로 이런 것들에 좀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택배비 지원도 네. 저는 구조 설계를 잘못했다는 게 무조건 그냥 특정 매출 뭐 1억 5천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한테는 그냥 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 네. 전 이것이 예를 들면 공공성을 가진 커머스나 앱에서 쓸 수 있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뭐 그게 10만 원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러면 이 공공 앱에 우선 지원하고 그 공공 앱이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이 방식. 그러니까 농림부가 한 600억의 예산을 일종의 공공 배달 앱에 프로모션에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문하면 네. 두 번 주문하면 10,000원을 주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래서 그 공공 배달 앱의 체력을 키워줬거든요. 어허. 저는 이런 식의 이 정부 대안이 필요하다. 예산 운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는 우체국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우체국이야말로 지역과 소상공인 이런 데에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다. 우리 동네 물류센터다. 네. 이게 우리 동네 풀필먼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에 대한 전향적인 전환. 네. 그래서 우체국을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냐. 지금 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팀원 문제. 팀원도 결국은 지금 오아시스가 일종의 샀거든요. 티모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걸 28분이라서. 종합적으로 공공과 예. 관련된 배달 앱과 관련된 할 때 예.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온누리 상품권이든 지역화폐든 예.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현재 업체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배달앱 시장에서도 보면 쿠팡이츠가 뭐 9.8%의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놓으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도 같이 따라서 네. 하고 있고 배달비를 뭐 무료 배달 이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똑같이 따라서 하고 예. 그러니까 독과점 한 업체들끼리의 사실상의 어떤 담합행위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못하도록 하고 규제를 하는 독과점 규제 정책, 행정, 입법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새로운 경쟁 체제로서의 공공 배달앱. 이 공공 배달앱이 꼭 그 정부나 지자체가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 네. 지금 뭐 네. 이제 그 뭐 신한은행 같은 데서 땡겨요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공공적인 정책에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를 그렇죠. 못 받도록 하고 한 2% 정도의 3%, 수수료 네.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걸 육성하는 정책을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그걸 농림식품수산부가 해왔어요. 네. 근데 여기에 아무 관심도 없는 예. 부처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이 부처를 좀 예. 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로 좀 옮기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하던 거를 중기벤처부로 옮겨서 거기 식품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거기다 좀 맡겨놨는데 아니, 근데 윤석열 너무- 정부가 근데 너무 우습잖아요. 이제 식품 거기는 주로 들어갔다고 농민들을 농민, 위한 그렇죠. 정책을 하는 데인데 하는데. 이건 소상공인 정책이니까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로 와서 예산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책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만 네. 여기서 책정하고 내년도 여기로 예산에 중기벤처부 예산에 이걸 예, 이걸 잡았습니까? 잡았다는 거죠. 이제 예. 지금도 뭐 농림식품수산부가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걸 지금 이거 국무회의에서 세게 논의해야겠네요. 진짜. 옮겨오고 예산도 예. 여기에 집중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예산도 네. 요 공공 배달앱을 예. 좀 키우는 쪽에 좀 집중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도 이제 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당장 탈팡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공공 어제 배달앱도 좀 이용해 주시고 네. 또 다른 뭐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네. 땡겨요 이런 거 저도 써보긴 했는데 네. 그렇게 매력적인 수단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뭐 잘 없는 예, 것도 가입자도 있고, 조금, 예, 가입자가 예, 적고, 적고. 그래서 원하는 예,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예.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측면이 있어서 지배 구조도 좀 저희가 바꿔서 뭐 네. 예를 들면 그 음식 그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뭐 외식업 중앙회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체라든가 이런 데들이 좀 그 공공 배달앱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네. 같이 좀 운영해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또 이용률 알겠습니다. 같은 게 높아질 수 있다. 시간 1분만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무위, 과방위, 국토위, 환노위 옛날 기후
에너지위원회죠. 한동안, 예, 연석 청문회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청문회 하면은 이제 어쨌든 호통치고 야단치는 이런 정도고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청문회가 될 거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법률로 입법으로 딱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법은 안 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막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다가 그냥 자취를 감춰버리는 방식에 이거는 제대로 된 저 정치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좀 꼭지를 딸 수 있겠습니까? 떠들기만 하는 건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예.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과징금을 이제 네. 지금 3% 정도 하던 것들을 뭐 6% 이렇게 예. 높게 그 물 수 있는 징벌적 이제 과징금 제도도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집단소송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이제 의견도 모아져서 이제 법안도 저도 이제 곧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뭐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안에 원래 이런 것들이 싹 됩니까? 뭐 입법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제 발의는 될 거고 그다음에 예. 그동안 쭉 논의해왔던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예. 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체제를 정비해서 좀 정부하고 협의된 좀 새로운 법들을 지금 그 발의를 하고 곧 입법적으로 좀 처리하려고 하니까요. 네. 좀 그 언론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반짝하다 하지 말고 네.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좀 알겠습니다. 입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